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배당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1편, 2편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7월 기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안정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쫓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배당주 펀드로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성을 추구하고 퇴직연금 시장이 커지면서 고정적인 수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당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배당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 설명한 것이죠.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배당주가 SCHD죠. 이것은 미국 기업 10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US 디비덴드 1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이 SCHD를 복제한 ETF가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출시되었죠. 제일 먼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가 21년 10월에 상장되었고요. 또 신한자산운용에서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작년 11월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지난 6월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상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SCHD 미국 고배당 ETF를 추종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져온 SCHD ETF 소개하는 첫 화면입니다. 운영 보수가 0.06%로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1년 배당이 3.44%나 됩니다. 지난 1년간 주가입니다. 이 미국의 대표적인 고배당 ETF SCHD를 복제한 새 상품이 있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절세 효과, 연말정산 환급, 그리고 과세 이연, 복리 효과를 누려서 IRP, 연금저축펀드, ISA 계좌 등을 통해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을 앞선 영상들에서 추천했습니다. 배당률은 매년 조금씩 다른데요. 약 3.6%, 그리고 연 배당 성장률이 12%나 됩니다. 이 배당을 주는 율이 매년 12%씩 증가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배당주 절세나 연금 상품과 연계해서 투자하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권했죠. 그런데 절대적인 장점만 있는 상품은 세상에 없죠.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출시된 SCHD를 추종하는 새 상품 중에서 저는 소울 미국 다우존스 고배당주를 예로 들었습니다. 1,000만원으로 시작하고 매월 30만원씩 납부해서 시가 배당률 3.6%, 연 배당 성장률 12%로 잡으면 A라는 사람이 이런 투자를 30세에 했다고 하고 20년 후가 되면, 그래서 투자 기간이 20년이죠. 배당금이 나오는 것은 재투자하고 연금저축펀드 등 비과세 상품을 이용했다고 할 때 20년 후에 A라는 사람은 월 배당으로 약 292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매월 받게 되는 배당금이 얼마인지를 표시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기울기가 가파라지죠. 그런데 이런 고배당주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당 ETF의 단점은 개별 배당주에 투자할 때에 비해서 운영수수료를 지불해야 되죠. 다행히도 우리가 예로 드는 SCHD의 운영수수료는 0.06%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100개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개인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식에 가중치를 줄지 포트폴리오 가중치도 개인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처분에 맡기죠. 보통은 큰 기업의 높은 포트폴리오 가치를 할당합니다. SCH도 보면 상위 10대 기업의 비중이 대략 4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에 어떤 회사 주식을 사고 팔지 그 회전율의 선택권도 개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회사를 넣고 싶어도 슈드에서 선택하지 않았다면 개인은 고를 수 없죠. 개인이 배당 ETF를 살 때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개별 배당 주식을 사면 되긴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할 때 개인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죠.
배당 ETF를 사면 개별 주식을 사는 것과 달리 시간 절약이 되죠. 회사가 직접 선택해 주기 때문에 개별 기업을 내가 직접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수수료는 조금 지불하지만요. 개별 주식을 샀을 때 리밸런싱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이익을 얻은 주식을 팔면 세금을 내죠. 그런데 ETF에서는 회사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사람으로서 뛰어난 실력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배당 ETF를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배당 ETF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당 성장률을 그 ETF가 보이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포트폴리오를 샀다 팔았다 하면 거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하죠. 그래서 해당 ETF가 낮은 포트폴리오 회전율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 수수료도 쌓아야겠죠. 배당 ETF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연속 배당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슈드는 이러한 모든 점에서 굉장히 모범적이죠. 슈드는 100개의 우량 성장주를 정선한 ETF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가중치에 제한을 둬서 어떤 회사도 전체 4.5%보다 높은 가중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간 배당금 증가 이력이 5년 이상 되어야 되고요. 연간 배당금 연속 지급 이력은 10년이 되어야지만 100개 중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산업 분야도 포트폴리오의 25% 이상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23년 3월 현재 5년 연속 배당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드의 단점으로는 전체 100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10개의 보유 주식에 포트폴리오 가치 약 41%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연간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19%나 됩니다. 이것은 2016년 기준이고요. 2022년 기준으로는 14%로 내려왔습니다. 즉 2016년 기준으로 보면 회전율이 거의 20%이기 때문에 평균 5년만 개별 주식을 보유한다는 뜻입니다.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고요. 또 수수료도 많이 지불해야 되죠. 슈드가 개별 주식을 고를 때 그 회사의 가치, 밸류에이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투자에 큰 시간을 쏟고 싶지 않다면 배당 ETF로는 현재 슈드가 최고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과거의 성과가 앞으로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슈드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요. 2011년 10월에 상장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0년 조금 넘은 비교적 짧은 이력을 가진 ETF죠. 다우존스 미국 브로드마켓 시장 지수에 편입된 종목 중에서 100개의 기업을 선정합니다. 그 기준에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5억 달러 이상 되어야 되고요. 하루 300만 달러 이상의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여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최소 10년 연속 배당금 지급이 있어야 하고요. 총 부채에 대한 자유로운 현금 흐름 유지되어야 되고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 그러죠. 이것이 좋아야 되고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기준 종합 점수를 매겨서 상위 100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가치평가, 이익 증가율, 판매 동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고배당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주라는 것은 은퇴 후 원금에 손대지 않고 내가 사놓은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하는 주식을 일컫습니다. 즉 배당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고수익 채권에서도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배당주와 고수익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보통 짜죠. 그렇지만 고배당주도 다양한 주식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배당주가 무조건 낫다고 하는 법칙은 없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다른 주식에 비해서 덜 떨어지고 또 안정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장에서는 소외되는 그런 예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반드시 우량한 기업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고배당 전략을 택하는 기업들은 이익 재투자보다 배당 지급이 주주 가치 창출에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배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배당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배당을 많이 줬다고 다음 해에 100% 배당을 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이나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또한 배당을 많이 지급한다고 해서 그 회사가 꼭 건전한 회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가가 100일 때 5에 해당하는 배당을 줬다면 배당률은 5%입니다. 그러나 주가가 떨어져서 50이 되었을 때 5의 배당을 주면 배당률은 10%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50인 상태에서 배당률 10%보다는 주가가 100인 상태에서 배당률 5%가 투자자로서는 더 낫죠. 왜냐하면 아래의 경우에는 주식 가격의 50% 하락이라고 하는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은 기업이 배당하는 것은 기존 사업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보다는 재투자와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켄 피셔, 유명한 투자가죠. 오른쪽 책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에서 고배당주 선호하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켄 피셔는 고배당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최적의 자산 배분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켄 피셔는 그래서 자가 배당 전략을 권하고 있습니다. 배당주를 선호한 사람은 주식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는 주식을 팔아서 얻은 수익으로 현금 흐름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최적의 자산 배분을 유지하면서 포트폴리오 내 주식 일부를 팔아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켄 피셔는 배당이 아니라 투자 총수익, 이것은 자본 이득과 배당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더 관심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고배당주의 문제점 1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2절을 골랐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요즘은 돈이 최고인 세상이죠. 그래서 대부분 높은 연봉, 많은 수익, 그리고 이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과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리를 택할 것인가 명예를 택할 것인가, 이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모든 사람들에게 고민거리였죠. 오늘 본문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예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좋은 평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죠. 살아가는데 재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다음 절 2절에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은 부자, 가난한 자 섞여서 함께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경우에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재물이나 금이나 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예,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또 그 은총을 얻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가 함께 사는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심을 잊지 않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